전기가 끊긴 병원은 보통 어둠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릅니다. 전기가 끊긴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단 하나의 복도만 밤마다 불이 켜집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2번 복도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불이 우연히 켜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밤 정확히 자정이 되면 켜지고 누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치 숨을 쉬듯 더 밝아집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1999년 그 복도에서 환자들이 단체로 죽었대.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거기 있대. 불이 꺼지면 그들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불을 끄지 못하게 사람을 부른대. 저는 기록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거 없는 괴담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형광등이 정말 켜져 있는지, 전기가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날 밤 죽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어떤 장소는 확인하는 순간부터 당신을 이야기 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병원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려진 병원 이야기를 꺼낼 때 꼭 덧붙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정의는 오래전에 끊겼는데도 12번 복도만은 밤마다 환하게 켜져 있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괴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병원 근처로 이사 온 지 2달째 되던 날,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분명히 켜진 빛차이를 보고 나서부터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은 상이슬게 붙어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지도에서조차 지워진 땅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철문이 울고 나무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마치 누군가가 낮게 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병원은 마치 버려졌다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비워진 채 잠겨버린 느낌이 강했습니다. 담벼락에는 경고문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주차장 바닥에는 오래전 구급차가 남긴 타이어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 얼룩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록 정리 일을 합니다. 오래된 문서, 폐업한 기관의 자료, 지자체에서 정리하지 못한 기록들을 대신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사건에 대해선 본능적으로 관심이 갔습니다. 그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걸 몇 번 봤고 심야 라디오에서 1999년 집단 사망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병원 관련 기록은 딱 필요한 부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페이지를 뜯어냈거나 특정 연도만 통째로 봉인해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서류 봉투였고 종이 끝이 손가락에 닿자마자 가루처럼 부서질 듯 마르고 낡아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송을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밤에 찍은 병원 외관이었습니다.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창문들이 어둡게 입을 다문 차에 서 있는데 유독 한 창문 줄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붉은 펜으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2, 그리고 메모에는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봤지요. 끄려고 하면 더 켜집니다. 들어가면 문이 닫힙니다. 그래도 기록하려면 12번 복도를 먼저 보세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내 우편함에 이런 걸 넣었지? 라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건 사진 속 빛이 제가 며칠 전 창문 너머로 본 빛과 각도까지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빛은 일반적인 형광등 색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냥 흰빛 같지만 실제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더 더럽게 느껴지는 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밝은데 마음은 꺼림칙하게 가라앉는 빛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물속에서 손전등을 켜서 빛이 한 번 꺾인 채 새어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자료를 찾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지하에 있는 지역신문 마이크로필름을 뒤지고 구청 기록실에 연락해 폐쇄된 의료기관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귀찮아했습니다. 그 병원은 오래전에 정리됐어요. 자료 없어요. 개인에게는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한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기록을 찾을수록 이상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 직원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고 마치 누군가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듯 주위를 한번 훑어본 뒤 종이를 한 장 더 꺼내 제게 툭 밀어주었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날짜는 1999년 8월. 제목은 정전 관련 사고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병원 전체 정전 발생, 비상 발정이 미작동, 12병동에서 환자 다수 사망, 사망자 수 177 원인 조사 중,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하게도 희리병동이 아니라 밀치복동이라는 단어가 손으로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선이 너무 세게 그쳐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흔적에서 이상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병동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복도라고 바꿔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7명, 숫자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문을 열어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싸늘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마치 누군가가 시간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그 빛이 켜졌습니다. 12번 복도. 정확히 그 줄만 환했습니다.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빛이 켜진 건 놀랍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빛이 켜진 다음에 빛이 한 번 더 흔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점등될 때 흔히 보이는 깜빡임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흔들린 게 아니라 빛 아래에 있는 공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안에서 천천히 지나가며 빛을 가리고 다시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정의 누전이나 외부 조명 반사 같은 게 아닙니다. 저 안에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밤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거기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하는 사람입니다. 증거 없는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믿음은 제 눈앞에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가능하면 그 빛이 켜지는 원인까지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떤 장소는 확인하는 순간부터 확인한 사람에게 자기 몫의 기억을 떠넘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에 들어간 날은 비가 내리기 전날이었습니다. 습기가 많았고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저는 손전등 2개, 여분 배터리, 휴대용 카메라, 작은 녹음기, 그리고 혹시 몰라서 끼워 넣은 작업용 장갑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철제발을 준비했지만 병원의 정문은 예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물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열어놓은 채로 방치한 느낌이었습니다. 자물쇠의 고리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고리의 안쪽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마치 최근에 누군가가 손으로 잡고 돌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문을 밀자 오래된 병원 특유의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소독약과 습기, 곰팡이, 녹슨 금속,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는 듯한 달큰한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병원의 향이라기보다 병원이었던 것의 잔향이었습니다. 제가 손전등을 켜자 빛이 먼지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로비에는 접수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차트 보관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안내 팸플릿이 물에 젖었다 말라붙은 차에 종이껍질처럼 들러붙어 있었고 구석에 놓인 대기 의자는 천이 뜯긴 자국이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가 급히 일어나 달아났던 것처럼 의자가 삐뚤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을 게 뻔했지만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문 앞에는 사용금지 테이프가 또렷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폐쇄된 지 수십 년인 건물에서 그런 테이프가 저렇게 생생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최근에 붙인 것처럼 색이 선명했고 접착도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이곳이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관리한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막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어떤 방향으로든 접근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은 2층까지는 비교적 괜찮았지만 3층부터는 바닥이 조금씩 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환자 안내 표지판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 유독 눈에 들어온 건 루번이라는 숫자가 적힌 화살표였습니다. 12번 복도. 그 글씨는 다른 글씨보다 더 흐릿했습니다. 수십 번 손이 닿아서 지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계속 위로 올랐습니다. 4층, 5층. 숨이 찼고 땀이 등줄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죽은 듯 조용한데 제 발소리만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이 건물이 제 존재를 과장해서 울려 퍼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들어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6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도 끝에서 바람이 부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흔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마치 손톱이 유리창을 톡 건드린 소리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제 바로 뒤에서 났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바람이겠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공간이 제 목소리를 삼켜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번 복도가 있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표지판에는 밤이라는 숫자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글자들은 긁히거나 지워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복도로 한 걸음 나오는 순간 그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층은 낡았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곳은
낡았다가 아니라 멈춰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부패해서 붙어 있는 공간, 숨을 쉬지 못해 더 차가워진 공간,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폐 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복도 입구에는 병실 번호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1, 2, 1, 1, 그런데 1, 2, 1, 2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1, 2, 1, 2의 번호판은 뜯겨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못자국이 2개, 그리고 그 주변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누가 불로 지졌던 걸까요? 저는 손전등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을린 자국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종이의 잔해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숫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17.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8명. 왜 12711 문 앞에 17이라는 숫자가 남아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곳을 사망자로 표시한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방이 17번째 무언가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 복도 끝에서 빛이 새는 걸 봤습니다. 손전등이 없어도 확실히 보일 정도로 복도 끝에서 흰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병원에서, 그것도 폐쇄된 층에서 어떻게 저 빛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바닥에 먼지가 일어나며 제 발목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먼지일 뿐인데 마치 누군가의 손이 제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끈적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복도에 들어선 순간부터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누군가가 내 뒤에서 같은 속도로 걷고 있다는 착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소리가 반 박자 늦게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12번 복도의 불빛이 바로 제 머리 위에서 켜졌습니다. 이미 켜져 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아래로 들어오는 순간 켜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광등은 한 줄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빛은 너무 밝아서 잠시 눈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빛이 밝은데도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제 그림자 말고도 복도 벽에 다른 그림자가 몇 개 더 비쳤습니다. 사람 형태 같은 그림자였습니다. 키가 다른 그림자들이 제 옆과 뒤쪽에 겹쳐져 비쳤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분명히 서 있는 자세였습니다. 누워있거나 찌그러진 형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병원 복도에서 기다릴 때처럼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을 봤습니다. 벽에는 낡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간 소등 이후 이동 금지. 그 글씨가 이상하게도 반짝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그 위에 투명 테이프를 덧붙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안내문 아래쪽을 봤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추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을 씌었습니다. 12번. 복도는 예외. 예외라니요. 무슨 예외입니까? 소등 이후 이동 금지인데 12번 복도만 예외라니요.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예외를 만들었을까요? 그때 멀리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처럼도 들리고 숨이 새는 소리처럼도 들렸습니다. 후, 저는 그 소리를 따라 복도 끝을 봤습니다. 복도 끝에는 큰 유리문이 있었고 그 너머는 응급처치실 같은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리문 손잡이에는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야 정상인데 손잡이 주변만 깨끗했습니다. 누군가가 최근에 잡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 시간 23시 57분, 12번 복도 진입.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숨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자꾸만 목을 막았습니다. 마치 여기서는 평소처럼 숨을 쉬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마다 가슴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냥 밝아지는 게 아니라 빛이 두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기 속에 빛이 한 겹 더 생기는 것처럼 복도가 더 하얗게, 더 비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중간쯤 제가 처음 지나온 방향에서 아주 조용한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병원 침대가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바퀴가 먼지를 밟으며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굴러오는데 침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바닥으로 비췄습니다. 바닥 먼지 위에 바퀴 자국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침대가 지나가며 먼지를 밀어낸 것처럼 두 줄의 자국이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순간 풀렸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흔적은 남는다. 이건 제가 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자국은 실제였습니다. 저는 몸을 뒤로 빼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춥지요? 저는 소리를 듣고도 바로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귀 바로 옆,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형광등이 한 번 크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양쪽 병실 문들이 아주 조금씩, 정말 손톱만큼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아니라 더 어두운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인데 그 안은 빛이 닿아도 흡수해버리는 것처럼 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에서 흰 것이 보였습니다. 환자복의 소매처럼, 붕대처럼, 또는 손처럼. 저는 한 발을 옮기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나가야 한다고 외치는데 몸은 여기 서 있어야 한다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 유리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사람처럼 서 있었지만 목이 너무 길어 보였고 팔이 비정상적으로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실루엣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더니 유리문에 손을 댔습니다. 손바닥이 유리에 닿자 손자국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이 안쪽에서가 아니라 바깥쪽에서 밀린 것처럼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이미 나를 알고 있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복도는 제가 올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불을 켰고 문을 열었고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환자를 기다리듯 혹은 환자를 맞이하듯 말입니다. 저는 다시 녹음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의 없이 켜져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녹음기에서 이상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은 잡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낮게 웅걸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한 단어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12.
저는 손이 떨려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녹음기는 제 말뿐 아니라 그들의 말도 받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복도 전체의 불이 동시에 한 번 꺼졌다 켜졌습니다. 딱 한 번. 그 짧은 암흑 속에서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도, 제 옆에도, 병실 문틈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들, 어깨가 축 처진 사람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발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그들은 사라졌지만 제 몸은 이미 그 장면을 기억해 버렸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복도는 단순히 불이 켜진 장소가 아닙니다. 불이 켜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장소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가장 가까운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기름칠을 해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고 침대 위에는 하얀 시트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 시트는 먼지로 더러워져 있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중앙 부분만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위에 누웠다 일어난 것처럼 사람 몸에 윤곽이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협탁을 비췄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폐쇄된 병원에서 수십 년이 지난 방에서 물이 반쯤 차 있는 종이컵이라니요. 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물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공기가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물이 떨리는 건 누군가가 방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거울에 제가 비쳤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제 뒤에는 제가 아닌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머리가 축 늘어진 채 얼굴이 거울의 어둠 속에 파묻힌 사람.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 사람의 입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제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나가면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꺼지면 우리는 다시 어두워집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불이 꺼진다.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이 켜졌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나가면 그들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인가?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방 안에 형광등이 없는데도 방 안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거울이 밝아진 게 아니라 방 자체가 밝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서 손전등을 켠 것처럼 한 점의 빛이 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침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 밑을 비췄습니다. 침대 밑에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환자 슬리퍼였습니다. 17켤레.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지런히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누군가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게 매일 닦고 정리해둔 것처럼 가지런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8명, 기록의 숫자, 슬리퍼의 수, 16112 앞에 277. 모든 게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이 어딘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다시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저는 방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 먼지 위의 바퀴 자국은 방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국이 멈춘 지점에서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침대가 방 안을 들여다본 뒤 돌아서서 다른 병실로 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가 복도 벽에 붙은 유리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무자 공직 같은 내용이었는데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만은 또렷했습니다. 12번 복도, 자정 이후 출입 금지. 그리고 그 아래에 누군가가 덧붙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출입하면 그 수에 포함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수가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17명, 집단 사망, 12번 복도, 슬리퍼 17켤레, 포함됩니다. 라는 단어가 마치 계약서의 조항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곳이 사람을 겁주기 위해 존재하는 괴담의 무대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셈하는 장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오면 하나가 더해집니다. 나가면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꺼지면 그들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을 켜기 위해 누군가를 부릅니다. 누군가가 들어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복도의 규칙이라면 저는 이미 규칙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복도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자. 기록은 충분하다. 사진도 찍었고 메모도 했고 슬리퍼도 봤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머릿속에서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반대로 복도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놀라 멈췄습니다. 내 의지와 다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어깨를 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뒤로 가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 유리문 너머에 실루엣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톡, 그리고 2번, 톡톡. 유리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귀 안쪽이 흔들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귀가 아니라 뇌를 두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들이 한 번에 확 열렸습니다. 동시에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지휘하듯 순서대로 탁탁탁 열렸습니다. 복도 양쪽에서 문이 열리며 공기가 쏟아져 나왔고 그 공기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차가운 기운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마치 땅속 무덤의 공기가 한꺼번에 튀어나온 것처럼 숨을 들이마시면 폐까지 아려왔습니다. 문이 열린 방마다 어둠이 더 짙게 고여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흰 것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너무 천천히. 그리고 그 움직임이 하나둘 모여 복도 가운데로 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형태가 선이 되어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번 복도의 중심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12번 복도가 저를 중심으로 닫히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뒤로 뛰었습니다. 계단 쪽으로,
그런데 복도 입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라졌다기보다 복도 입구가 한없이 멀어졌습니다. 분명 몇 미터 거리였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입구가 멀어졌습니다. 마치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발이 헛디뎌 넘어졌고 손전등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손전등 빛이 복도 벽을 훑으며 지나갔고 그 순간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림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건 제 눈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들이 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멈추자 그림자들도 멈췄습니다. 마치 빛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줄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기어이 손전등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뭔가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무의식적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23시 57분, 12번 복도 진입.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말하지 않은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웅걸거리는 목소리. 그 속에서 이번에는 훨씬 또렷한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한 명 더 왔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저려왔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한 명 더 왔다는 말은 누군가가 저를 방문자로 본 게 아니라 숫자로 세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녹음기에서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녹음기가 꺼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재생을 멈추는 권한이 제게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점점 하나의 목소리로 합쳐졌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 낮고 차갑고 이상하게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불이 켜졌지요. 당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꺼뜨리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 복도 전체의 불빛이 한 번 더 밝아졌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형태를 봤습니다. 그림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도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윤곽을 봤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하지만 얼굴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지워진 게 아니라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 위로 아주 희미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 2, 3.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천이 더 더러워졌고 끝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쪽을 보려 했습니다. 17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목에 차가운 손이 닿았습니다. 아래를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분명히 손가락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확인하듯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물건에 라벨을 붙이기 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울음이 터질 뻔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공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시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침대가 보였습니다. 아니, 침대가 보였다기보다 침대 위에 시트가 보였습니다. 하얀 시트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트가 움직이며 다가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시트는 마치 누군가가 누워있는 모양으로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트 위에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피처럼 보였지만 피가 아니었습니다.
더 끈적하고 더 깊은 얼룩이었습니다. 시트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아주 천천히 마치 숨을 쉬듯 들썩였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 침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손전등을 흔들며 빛을 벽으로, 바닥으로, 천장으로 쏘았습니다. 그림자들이 흔들렸고 복도 불빛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그 찰내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복도 끝까지 닿자 문틈마다 어둠이 한꺼번에 출렁였습니다. 마치 제 비명이 그들을 깨운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해 달렸습니다. 계단이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공간이 늘어나는 느낌이 여전했지만 저는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문 하나를 발견했고 그 문을 무작정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작은 창고 같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약품 상자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의료 폐기물통이 깨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몸을 문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안쪽에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방은 사람을 가두는 방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이 바닥을 끄는 소리. 딱, 딱, 딱. 그리고 그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로 흰빛이 스며들었습니다. 12번 복도의 불빛입니다. 불빛이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정의 없이, 스위치 없이, 규칙처럼.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문틈에서 당신이 들어오면 불이 켜집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정말로 후회했습니다. 확인하면 끝입니다. 기록하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은 남기는 순간 기록하는 사람을 이야기 속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12번 복도의 규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긁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새어나갈까봐,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들어오는 빛이 점점 강해졌고 마치 방 안까지 2번 복도가 확장되는 것처럼 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꺼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야 정상인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중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상대 이름은 없었습니다. 번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 중앙에 숫자만 떠 있었습니다. 집이 그리고 통화 시간은 110, 110, 1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통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작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수신하면 잊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동시에 문 손잡이 없는 문이 안쪽에서가 아니라 바깥쪽에서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 안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고 빛은 눈을 찌를 만큼 하얘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틈 사이로 환자복의 소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 끝에서 하얀 천으로 덮인 얼굴이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한 명 더. 그 말이 들린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면 끝이라고 느꼈습니다. 눈을 뜨면 그들의 숫자 속에 들어가 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소리는 들렸고 빛은 느껴졌고 차가운 손은 제 발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이 더 이상 확인이 아니라 이제는 끌어당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힘을 주었고 저는 바닥 위로 조금씩 끌려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2번 복도의 불빛이 제 눈꺼풀 뒤쪽까지 환하게 비춰 들어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합쳐진 낮은 운걸거림이었습니다. 꺼지지 마라. 어두워지지 마라.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12번 복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기억해 주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봐주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 숫자를 세워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을 켭니다. 그리고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한 명을 부릅니다. 오늘 밤 그 한 명은 저입니다.